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게 되는 3월. 원주에서는 어떤 항일투쟁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을까요? 민긍호 의병장의 이야기와 원주 3.1운동의 성지인 불온면을 찾아 항일투쟁의 발자취를 만나봅니다. 계곡의 얼음도 채 녹지 않았을 무렵부터 봄을 맞이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바로 인제군 상남면 고로쇠 마을인데요. 20여 년 전부터 고로쇠 수액을 채취해온 미산 1, 2, 고로쇠 마을의 봄맞이 풍경을 소개합니다. 동해해상경비 등 각종 해양 사건 사고를 책임지는 동해해양경찰서 3016 함정. 과연 함정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을지 직접 함정에 올라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월 21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명수입니다. 네. 봄이 오는 길에 꼭 한번 넘어야 할 고비가 있는데요. 바로 꽃샘추위입니다. 맞습니다. 지난 주말 눈과 비가 내리고 나서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 맞아요. 오늘이요.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입니다. 절기상 네 번째 절기 춘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 사이에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봄이 아직은 우리 곁에 조금 거리를 두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뜻한 봄이 오는 길은요. 항상 그 과정이 조금 험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추위가 아무리 샘을 내도요. 새싹은 돋고 꽃은 피기 마련이고요. 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생방송 강원 365에서도요. 봄을 느낄 수 있는 소식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재미난 일상 소식들을 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카카오톡 앱에 접속해 주시고요.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해 주시고 친구 추가해 주신 후에 여러분들의 이야기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자,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지금부터 방송 끝날 때까지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 보태주세요. 네, 그리고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시청자 미션이 있는 날인데요. 맞습니다. 요즘같이 일교차가 큰 날씨에는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건강을 해치기 쉬운데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라고 오늘 삼행시 주제는 환절기로 정해봤습니다. 네. 환절기로 삼행시 지어서 카카오톡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 오늘도 한 분 선정해서 가정용 믹서기 보내드릴게요. 네. 자,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첫 소식 원주 소식입니다. 자, 원주에는요. 항일투쟁의 역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순국 선열들의 발자취를 원주 지역 곳곳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우선 정미의병 그리고 불온면 3.1 만세 운동을 담아왔습니다. 화면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여러분에게 3월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새 출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달이기도 하지만요. 역사적으로는 3.1운동의 거룩하고 또 숭고한 정신과 마주하게 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원주 지역의 항일투쟁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원주에서는 어떤 항일운동들이 펼쳐졌는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원주 항일투쟁의 역사를 만나기 위해 치학체육관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강원도 원주를 중심으로 활약했던 민긍호 의병장의 이야기와 맞이할 수 있었는데요. 민긍호 의병장 기념사. 저는 사실 원주에 있으면서도 이런 게 있는지 몰랐거든요. 갑자기 너무 부끄러워지는데요. 우리에겐 낯선 이름 민긍호 의병장. 그는 누구일까요? 민긍호 의병장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안 그래도 지금 이분이 어떤 분일까 궁금해하고 있었거든요. 네. 혹시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는 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원주 항일의병운동의 역사를 소개해줄 윤병진 님입니다. 우리나라 전국에서 정말 의병 활동들이 많이 펼쳐졌잖아요. 네. 그리고 수많은 의병들이 있었고 네. 그중에서도 이 민긍호 의병장이 좀 주목받는 이유가 있나요? 1907년에 일제가 이제 우리 군대를 강제로 해산합니다. 그 해산에 이제 반발을 해서 이 당시에 이제 정식 군대의
특무정교였던 분이 의병을 이제 봉기를 하고 지역민들하고 항일투쟁을 벌였던 이런 분이시죠. 지금 이 민긍호 의병장 기념상 바로 옆에 또 원주 정미의병 100주년 기념비가 있거든요. 네. 을미의병이나 을사의병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양반 유생들이 이 전 봉건적인 어떤 이런 형태의 군사 체제를 가지고 대일 투쟁을 벌였다고 하면은 민공호 의병장이 봉기한 1907년부터는 신식 재련을 받은 정규 군인들이 의병 전쟁에 이제 참여하면서 일제와 대등한 전투를 시작했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을미의병과 을사의병 그리고 정미의병까지 유일하게 3번의 의병 봉기가 모두 일어났던 원주는 독립운동의 시원지로도 평가받습니다. 친일파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전투력을 바탕으로 일본군과의 치열한 전투를 전개해 적에게 큰 타격을 입힌 정미의병의 중심 민긍호 의병장. 끝없는 항일 투쟁을 펼치며 전국의 의병들을 독려했던 민긍호 의병장은 치악산을 중심으로 한 전투에서 일본군의 기습을 받고 전사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를 따르던 의병들 역시 다수 희생하게 됩니다. 이 민긍호 의병장도 시신이 제대로 수습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알지도 못했을 텐데,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수많은 의병들, 이름 모를 의병들은 정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겠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민공호 의병장님처럼 이렇게 유택을 가지고 있는 독립운동가들은 많지 않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이름 모를 산하에 그냥 흙처럼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이 더 많죠. 그럼 이 묘역 앞에 비석이 하나 있거든요. 네네. 저기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먼저 이제 설신성인을 해서 이 어떤 민족 영웅에 대한 정신을 기리자, 이런 뜻의 묘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이제 표현이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의병 대장 할 적에 이제 나눌 때나 이제 긴장자 대장보다는 본인이 원래 생전에도 썼던 큰 대자에 장수장자로다가 표시가 되는 게 더 올바른 표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리 대자의 길 장자는 즉 소대장이나 분대장처럼 작은 부대를 이끈다는 의미의 한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표기가 되었을까요? 역사단체들은 민긍호 대장의 호칭의 격을 낮춘 건 우연이 아니라고 추정합니다. 친일 인사에 의한 고의적인 깎아내리기라는 건데요. 이러한 불편한 진실은 묘역 앞 이 충원탑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민공영전, 그러면 쉽게 말해가지고 민공의병장 이 찬양을 하는 글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육군 참모총장, 육군 대장 정일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만주 군관학교 출신으로다가 독립운동이 아니라 친일을 했던 이제 이런 분이신데, 당시에 이제 육군 참모총장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싸우셨던 분의 충원탑에 친일파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건 그렇죠. 정말 잘 이해가 안 되는 일이기도 그래서 하네요. 해방 후 7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친일 청사는 해결하지 못한 우리의 과제. 친일파가 세운 추모비 앞에서 민긍호 의병장의 정신을 기억해야 하는 이 모순된 상황을 바로잡고 올바른 역사를 후손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겁니다. 1919년 3월 1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은 이 민족의 독립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죠. 그렇다면 이 3월 1일 3.1운동, 원주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전개가 되었을까요? 그 해답은 불호면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와 경기도, 충청도의 3도가 만나는 불호면. 이곳은 과연 어떤 항일투쟁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불호 만세운동 유족회 이문희 회장을 만나 원주 3.1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원주의 3.1운동에 대해서 알려면 불호면으로 또 가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고 보니까 지금 불호원 독립만세 기념비가 있는데 예.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원주에서 독립만세 운동이 처음 이루어진 것이 우리 불원면이에요. 그래서 그 불원면에서 만세 운동을 실시한 3월 27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2008년도에 이 불원 독립만세 운동 기념비가 세워지게 됐어요. 그럼 이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인데 기념비가 좀 늦게 세워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럼 그와 같은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은 우리 불원만세 기념비 이 자리보다도 우리 그 독립운동을 했던 그 자리를 한번 옮겨가면서 거기서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그럴까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남한강과 섬강의 합수머리가 인접해 있고 경기도와 충청도 등 3개의 도가 만나는 불원면은 만세운동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흥원청하고 3.1 만세운동하고는 또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불원면 사무소가 이 흥원창에 있었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살고 있었어요. 면사무소 앞에 와서 시국 강연회를 개최했어요.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거세게 일자 일제는 무력 진압과 함께 민심의 동요를 막기 위해 주민들을 회유하는 시국 강연회를 열게 되는데요. 이때 놀이물숲 졸업생들이 이 강연을 듣게 됩니다. 주권을 갖다가 남한 나라에 준 것이 아주 정당한 것 모양 강연을 하고 나니까 놀이물숲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독립만세 운동을 하려고 하다가 발각이 돼서 실패하고 놀이물숲 자리로 옮겨서 곧바로 노림리로 돌아온 7인의 졸업생들은 한보물을 중심으로 대한독립만세라고 쓴 깃발을 들고 오유영을 기다리는데요. 그 길목이 바로 노림을숙이 있었던 지금의 이 자리, 폐교된 노림초등학교입니다. 스승인 어수가 독립운동가의 영향을 받은 7인의 노림을숙 졸업생들은 당나귀를 탄 군수가 당도하자 깃발을 흔들며 군수에게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도록 강요하고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놓고 논쟁을 벌이며 만세를 부릅니다. 놀이물숙이 있던 자리 바로 앞에 수령 200년이 넘은 느티나무 한 그루가 지금 서 있거든요. 네. 이 나무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다 함께한 산 증인이 아닐까.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정말 애쓰셨구나. 그 정신을 잊지 말아야겠구나. 많이 배우고 갑니다. 그때 당시에 의병 활동을 하고 또 독립만세 운동을 준비했던 분들이 비밀리에 조직이 되고 비밀리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자료를 후손들이 많이 갖고 있지 않아서 그 활동 내용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정말 우리가 그분들의 그 업적을 생각을 하면은 나의 어떤 일을 위함이 아니라 민족을 위하고 조국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분들의 얼 때문에 그분들의 독립만세 운동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그분들의 업적을 기리게 됩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독립 만세. 원주가 이렇게 한말 의병 전쟁이 격렬하게 전개되었던 곳이라는 걸 부끄럽지만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이 세 번의 민중 봉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원주 지역에서 펼쳐졌다는 사실 저도 오늘 처음 접했거든요. 네. 가슴이 좀 먹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주가 독립운동의 시원지로 네.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 항일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원주 3.1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된 건데요. 서울 탑골공원에서 3.1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원주 시민들은 마을 곳곳에서 만세 네. 시위와 또 봉화 시위를 벌였습니다. 자, 조금 전 영상을 함께 보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순국 선열분들의 그 희생 정신, 만세 정신, 독립 정신을 기리는 그런 뜻깊은 시간으로 채워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번 원주 소식 잘 만나봤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늘 시청자 미션이 있죠. 삼행시 미션이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오늘 삼행시 주제가 환절기입니다. 환절기로 삼행시 작품들 카카오 친구,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응모해 주시면 저희가 오늘 한 분 뽑아서 가정용 믹서기를 보내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씨는 네. 봄이 왔다는 걸
언제 가장 먼저 느끼시나요? 일단 저는 꽃을 볼 때, 이제 봄이구나. 네. 3월을 대표하는 꽃이 뭐 여러 개가 있지만 네. 일단 산수유꽃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좋죠. 그 산수유꽃 그 노란 꽃망울이 딱 올라오는 거 보면요. 네. 이제 내 옆에 봄이 있구나를 어머나.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낭만적인 분이란 걸 제가 몰랐는데 그래요? 용서 씨처럼 이렇게 봄꽃을 네. 보거나 봄나무를 보시면 이제 봄이 왔구나라고 느끼시는 맞습니다. 분들도 계신데요. 이 봄꽃과 봄나물보다 더 빠르게 봄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용서 씨 알고 계신가요?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어떤 거죠? 컵에 뭘 따라서 네? 이렇게 탁 이렇게 마시는. 영석 씨가 네, 제대로 한잔 드려요? 예, 예, 네, 받으세요. 예. 알고 예. 계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봄철 이맘때 마실 수 있는 특별한 물 맛인데요. 고로쇠 수액 맛보러 인제군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초봄에만 잠깐 나온다는 귀한 고로쇠 수액으로 술을 담그는 마을이 있었으니 들어는 봤나 고로쇠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인제군 산골의 고로쇠 마을. 몸에 좋다는 고로쇠 수액으로 특별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 고로쇠의 특별한 변신이 있는 곳. 산 좋고 물 좋고 맛도 좋은 이산 일리로 떠나봅니다. 방태산 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산골 마을 쉬리와 수다리에 넘치는 청정 일급수 이산 계곡은 이 마을의 보물입니다. 그리고 계곡물의 얼음이 모두 녹아서 흐를 무렵이면 마을 주민들이 찾아 나서는 또 하나의 보물이 있었으니 바로 봄의 선물 고로쇠 수액인데요. 북유림 관리소로부터 양효를 받아 허가받은 구역에서만 채취할 수 있다는 고로쇠 수액. 이래봬도 다 엄격한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수액 채취를 하는 나무는 이제 직경이 10cm 이하로는 저희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큰 나무로 살아가게끔 좀 자라는데 너무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제 조금 큰 나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1년 있다가 이제 한 해 하고 또 쉬고 그 다음에 하고 이렇게 이제 겨울째를 하고 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 해도 공존을 위해 아낌없이 다 가져가진 않는다는 말씀. 작년에 채취한 나무는 올해 쉬도록 해주고 한 나무당 2년 주기로 수액을 채취합니다. 고로쇠 나무는 밤사이 빨아들인 수액을 낮 동안 밖으로 내보내는데요. 수액이 잘 나오는 온도가 따로 있다는군요. 밤 기온은 이제 영하 한 3, 4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낮에는 한 7, 8도 한 10도 미만으로 하면은 수액이 나오는 게 괜찮은데 이제 날씨가 더 이렇게 더워지면은 이 수액 나무 자체에서 안 나와요. 수액 채취가 끝나면 상처를 치료해주고 2년 뒤를 기약합니다. 요게 2년 전 거. 요 상처가 지금 2년 전에 뽑았던 자리거든요. 그다음에 요쪽에 게 4년 전 이렇게 상처가 다 아물게끔 약을 발라주기 때문에 나무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뭐 자연사랑?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무려 1000m가 넘는 방태산. 이 높고 엄준한 산세를 헤치고 어떻게 일일이 수액을 받아오나 했더니 요즘은 이렇게 긴 호스를 통해서 한 곳으로 수액을 모은다고 하네요. 보다 위생적인 채취를 위해서 물탱크도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거 용량이 어마어마해 보이는데요. 잘 나올 적에는 하루에 일로 한 통 거의 나와요. 이 정도면은 이게 이제 한 드럼, 여기 차면은 두 드럼, 세 드럼, 이게 5드럼, 이거 하나면 5드럼 정도 돼요. 오늘 채취한 신선한 고로쇠 수액 싣고 서둘러 마을로 돌아갑니다. 맑고 깨끗한 수액을 어서 소비자들에게 보내줘야 하니까요. 고로쇠 마을답게 미산일리에선 가로수도 모두 고로쇠 나무. 아니, 여기서도 수액을 받으시네요. 여기 고로쇠 마을이잖아요. 축제도 많이 하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직접 이 고로쇠 맛을 보고 나무를 보려면 산을 가야 되는데 주변에서 볼 수 있으니까 손님을 위해서 이렇게 그런 가로수를 좀 심었어요. 고로쇠 가로수 사이를 달려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100% 순수한 고로쇠 수액은
이곳에서 2차례의 정제와 비가열 살균 과정을 거칩니다. 투명한 수색을 확인할 수 있는 포장까지 믿음이 가네요. 이제 이 거름망이 이제 좀 작은 거 이 안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걸러서 나와가지고 4개가 이게 망으로 이렇게 들어가듯이 이거 안에 넣어서 다시 살균을 해가지고 이게 거름망 해가지고 살균해가지고. 자, 신선할 때 빨리빨리 보내줍시다. 고로쇠 고고고! 주문이 많을 땐 하루에 300박스도 나간다고 하네요. 와, 봄이 제일 바쁘다 바빠. 물맛이 좋으니까 이걸로 술을 담그면 또 얼마나 맛있게요. 이산일리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고로쇠 수액으로 막걸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적은 인력으로도 얼마든지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양조장을 갖춘 덕분이죠. 습도가 좀 떨어져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습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습도를 높이질 않아놨어요. 밖에 나가서 언제나 항상 그 핸드폰으로 이제 상태를 파악하고 온도가 많이 올라서 냉각기를 돌린다든가 하면은 핸드폰으로 요즘엔 다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집에서도 밖에서도 온도 습도를 철저히 체크한 덕분에 발효실에선 항상 맛있게 술이 익어갑니다. 이 고장에서 수확한 쌀과 방태산의 고로쇠 수액, 거기에 마을 주민들의 정성까지 생산량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마을만의 술맛을 만든다는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조금씩 틀려요. 한참 숙성할 때는 28도 맞춰놓고 이제 숙성 안 할 때는 이제 숙성 기간 어느 정도 끝날 때는 조금 더 떨어뜨려요. 요즘 막걸리들은 이제 사람 입맛이 너무 달아져 갖고 달달한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저희 거는 그렇게까지는 달지는 않거든요. 사람 몸에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달달한 걸 좀 이제 당분을 좀 덜 넣는 쪽으로, 인공 감미료를 최대한 덜 넣는 쪽으로. 충분한 숙성 시간까지 거치면 고로쇠 막걸리 탄생. 이게 도수가 지금 얼마나? 16.5도 나옵니다. 원주가요. 아, 이게 원주. 우와.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진짜 이거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고로쇠 막걸리 원주 맛보겠습니다. 낮술에 신난 애주가 작가, 원주면 맛이 진할 것 같은데 어때요? 내가 지금 술을 먹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밥 먹고 있는 느낌이에요. 밥 먹고 있는 느낌? 네, 밥 먹는 느낌? 그러니까 되게 맛있는 그러니까 밥 한 공기를 농축한 느낌? 엄청 숙성된 와인이 입안에 막 쫙 감싸지는 그런 느낌? 달큰한 고로쇠와 막걸리의 만남. 올봄 방태산 고로쇠에 취해보세요. 고로쇠로 만든 이제 막걸리하고 오미자 막걸리 또 이제 야생화 이런 단지로 인해서 산 좋고 물 좋은 미산 고로쇠 마을을 많이 찾아주셔서 고맙겠고요. 양조장과 함께 새롭게 들어선 또 하나의 명소, 바로 마을 카페입니다. 야외 테라스에도 버젓이 자리 잡은 고로쇠 나무. 나무에서 바로 물 받아 마시는 카페. 봤수? 원래 이거 맛보려면 산을 1시간씩 걸어가야 되는데 오늘은 카페 옆에서 차 마시면서 고로쇠 맛까지 보니까 뭐 아주 정말 맛있습니다. 카페 옆에서 먹다 보니까 경치가 또 제 마음을 또 이 고로쇠와 함께. 매일매일 커피를 수혈해줘야 하는 현대인들, 이곳에선 보다 건강하고 맛있는 커피로 힐링해보세요. 평범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가라. 제철 고로쇠 수액으로 만드는 시원한 고로쇠 아메리카노. 고로쇠 수액은 아이스로 마시는 게 정석인 거 다들 알죠? 사장님, 저는 투샷이요. 건강한 단맛이 감도는 고로쇠 마을의 이색 커피.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고로쇠 커피. What else? 우리 스태프들 잠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겨볼까요? 표정 보니 취향 저격인가 보네. 당도가 있기는 한데 막 설탕을 너무 과하게 넣었다거나 이런 식이 아니라 그냥 살짝 기분 좋게 잡아주는 느낌이라. 시럽을 원래 넣어서 먹어야 되는데 야, 오늘 이거는 시럽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태어나서 아메리카노 다 먹어본 적이 오늘이 진짜 처음입니다. 아메리카노 좋아. 따봉. 방태산이 주는 봄의 선물, 영양 가득, 청량감 가득한 고로쇠 수액으로 기운찬 새봄을 시작해보세요. 때론 향긋하고 달콤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때론 구수하고 든든한 고로쇠 막걸리로 다채롭게 즐기는 인제군 미산마을의 투명한 건강. 고로쇠 물맛 참 좋다. 네, 인제군 상남면 미산 1, 2는요, 강원도에서 첫 번째로 고로쇠 수액을 채취해온 마을이기도 하고요. 네. 14년 동안 고로쇠 축제를 열어왔는데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판매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번 찾아오시던 단골 손님들께서 그렇게 아쉬워한다고 하십니다. 네. 그래도 마을 분들이요, 이렇게 좀 아쉬움을 좀 달랠 수가 있고, 또 놀러 오셔서 고로쇠와도 친해지고 편하게 쉬다 가시라고 요즘에 마을 카페도 많이 만드셨고 게스트하우스도 지으셨습니다. 더불어서 요즘에 그 야생화 온실도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거기에다가 미산 계곡을 탁 바라보면서 고로쇠 막걸리 한 잔 마시면 얼마나 좋을지 상상이 가질 않거든요. 맞습니다. 조용하게 힐링하기 정말 좋은 곳인 것 같으니까요. 숨은 여행지를 찾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미산 1, 2로 여행 떠나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춘천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생방송 강원 365 잠시 뒤에 이어가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몇 시죠? 지금 시각은 6시 28분이 막 지났네요. 네, 좋습니다. 저희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통 창구 뭐가 있죠? 자, 첫 번째 소통 창구는 카카오 친구가 있습니다. 네. 카카오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친구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창구는 바로 유튜브입니다. 현재 실시간 스트리밍이 진행 중이니까요. 네, 유튜브 네. 댓글로도 소통 많이 해주시고요. 네. 오늘은 또 월요일이기 때문에 시청자 미션이 있는 맞아요. 날이죠. 오늘의 삼행시 주제, 용석 씨 무엇인지 자, 소개해 오늘 주시죠. 삼행시 주제는요. 네. 환절기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환절기에 감기 걸리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환절기로 저희가 삼행시 주제를 정해봤고요. 카카오 친구랑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응모해 주시면 저희가 오늘 한 분 뽑아서 믹서기를 보내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소식 한번 만나볼까요? 좋습니다. 네. 자, 요즘요, 우리의 동해를 위협하고 있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네. 우리 어민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불법 중국 어선이 있고요. 두 번째, 우리의 땅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우기고 있는 일본까지 황당할 따름인데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다는 겁니다. 정말 기분 나쁜데요. 네네. 하지만 우리는 이분들이 있어서 이 그렇죠. 동해 바다는 안전합니다. 네. 그렇군요. 바로 강원도 유일의 해상 종합 치안 기관이죠. 동해 해경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혹시 용석 씨는 이분들이 해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일단 해상, 네. 해경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다 위 함정을 통해서 우리 바다를 수호하는 고마운 분들 아니겠습니까? 아, 대답이 예. 살짝 모자라서 모자랍니까? 50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 제대로 된 정답을 좋습니다. 찾기 위해서 네네. 저희가 직접 함정에 올랐거든요. 좋아요. 이름하여 바로 3016 함정입니다. 우리 동해 바다를 수호하고 있는 3016 함정 어떤 곳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동해입니다. 여러분 제 뒤에 보이시나요? 아주 웅장한 함정이 한 대 서 있는데요. 어릴 때 읽었던 위인전 해상왕 장보고를 보고 제가 또 한때 이 바다를 수호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드디어 제가 그 꿈을 이루려나 봅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 초대를 받았거든요. 배 안은 어떻게 생겼을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해 오늘도 푸르른 동해바다를 누비고 책임지는 대한민국 해경의 태평양급 함정, 일명 3016 함정. 해양 경비는 기본, 해양에서 발생하는 온갖 선박 인명사고에 즉각 대처함은 물론 수색, 구조, 예인 기능과 해상 화재 진압 등 불철주야 바다를 가르는 3016 함정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볼까요? 이곳은 동해안. 한눈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한 함정이 눈에 띕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네. 저는 좀 삐뚤네. 네. 드디어 제가 이 해경 함정에 오르는 순간입니다. 정말
진짜 어마어마하죠. 웅장하네요. 예, 예. 야, 이 함정의 이름이 뭔가요? 예, 태평양 16호라고 합니다. 태평양 16호. 예, 예, 예. 태평양 16호. 예. 우리 3016호의 주된 업무는 뭔가요? 여러 가지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특히 이제 동해 바다 그리고 독도 해양 주권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정말 위해서. 중요한 일 하고 예. 계십니다. 그리고 그다음 또 큰 게 있습니다.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해양 종사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호기심 가득 안고 드디어 함정에 오르는데요. 제가 지금요, 이 배의 선두 쪽 위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곳은 또 어떤 곳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예.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조타실. 함정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함정의 머리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한마디로 함정의 사령실입니다. 이거 영화에서나 보던 그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 와,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지금 계신 곳은 조타실로 사람으로 비유했을 때는 두뇌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예. 두뇌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예. 제가 아는 조타는 예, 뭐 차로 말하자면 뭐 핸들 돌리고 뭐 이런 게 조타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 그 차량처럼 운전대도 있고 지금 많은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 장비들을 통해서 모든 상황에 대응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해상의 선박 위치와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고성능 레이더와 통신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그야말로 핵심 시설이죠. 이곳 함정에는 그럼 몇 분 정도 근무를 하고 계신가요? 저희 함정에는 49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근데 출동은 예. 얼마나 자주 나가시나요? 저희가 보통 한 번 출동 나가면 한 일주일 정도 나가고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출동을 뛰고 있습니다. 오, 여기 이건 또 뭐야? 안녕하세요. 전호준 리포터가 올라간 곳에 보이는 건 바로 고속단정입니다. 아니, 이 함정 안에 배가 또 있네요. 네, 이게 고속단정이라는 거고 저희들 배에는 4대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고속단정 그러면 어떨 때 사용하나요? 예, 보통 TV에도 몇 번 나온 적이 있는데 불법 외국어선 단속에 투입이 되기도 하고요. 보통은 동해상에서는 인명 구조 상황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12월 달에 동해상에 상선이 침몰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선원 17명을 날씨가 안 좋은 상황에 구조를 실제로 한 적이 있습니다. 최대 속력 40노트인 고속단정은 주로 불법 어선 단속과 인명 구조 활동에 나섰는데요. 지난해 12월 2일 기상 악화로 인해 파나마 선적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하의 날씨, 속수무책 침몰하는 배 안에서 17명 선원들의 목숨은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가라앉는 선체를 수색하며 발빠른 구조 활동을 통해 인명사고를 막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눈에 띄는 저 거대한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야, 이거 포 아닌가요? 포? 네, 맞습니다. 저희 함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장비인 40mm 브레다 함포입니다. 대박. 너무 멋있어요. 와. 아니, 그럼 이게 위력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선박 선체, 그럼 철판 정도는 관통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의 함정에 맞설 기관포인 함포 역시 늠름합니다. 조타실이 함정의 머리였다면 이곳은 함정의 심장, 바로 기관실입니다. 배를 움직이는 엔진과 내연기관이 설치된 곳으로 사람으로 치면 다리와 같이 배가 앞뒤로 움직이는 추진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죠. 자, 여기가 바로 기관실이랍니다. 이 기관실이라면 뭔가 이 심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가 이제 기관실이잖아요. 예, 예. 기관실이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최고 중요합니다. 그 함정에서 장비 작동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고 이상 있으면 바로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렇구나. 그럼 이 기관실에 주요 장비들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예, 있을까요? 간단하게 앉아갖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엔진 1, 2, 3, 4 주기관이 총 4대가 있습니다. 이 주기관이라는 거는 배의 추진력을 이용해갖고 전진하고 후진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네. 3016 함정은 친환경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저속에서는 발전기에서 생산한 전기로 전동 모터를 구동시켜 항해하고 고속 시에는 디젤 엔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상황에 따라 속력을 적절히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능은 유류를 절감시킬 뿐만 아니라 배기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는데요. 선박 내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해 쾌적한 환경을 갖추도록 도와줍니다. 자, 2호줄 가다! 아니, 비상 상황이라도 발생한 걸까요? 자, 2호줄 가마! 이 줄은 현재 저희들이 접어낸 상태에서 배를 지금 육지하고 연결이 되어야지만이 저희들이 이제 자유자재로다가 육상도 건너가고 또 배로 또 건너오고 이러한 역할이기 때문에 항상 이 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섬세하게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 빈틈없이 훈련하고 점검합니다. 이호줄 가자! 이 함정이 또 독도 수호에 앞장서고 있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저희 함은 출동 경비 중에 독도 경비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요. 승조원 총원이 국민의 자존심인 독도 주권소를 위해서 항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존심 독도, 너무 좋네요. 예. 또한 독도 주변 해상에는 좋아하는 우리 여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선들을 안전조업 여부를 수시로 살피고 있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해양 사고에 대비하여 저희 해양경찰은 평소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하며 구조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배 한편에선 뭔가 채비가 한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언뜻 봐도 지금 잠수복 같거든요? 예. 지금 뭘 준비하고 계셨나요? 경비를 뛰다 보면은 이제 부유물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로프 같은 것들이 이제 스크류에 감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밑으로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뭐 카메라로 이제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칼로 갖고 들어가서 로프를 제거한다든지. 지금 하는 작업은 입수를 통해 실시하는 선저 검사인데요. 이 역시 해경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죠. 직접 배 밑으로 들어가 항해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없는지 살피고 조치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아주 반가운 경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동해지방경찰청이 개청 16년 만에 청장님의 직급이 상향됐다고 해요. 강원도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우리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2월 22일 날 치안관급으로 직급이 격상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지방해양경찰청에서도 동해바다를 안전하게 수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더욱더 노력할 것이며 한 태평양 해양 주권을 수호하는 데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도와 우리 동해바다를 수호하시는 앞으로의 또 포부를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독도 주변 해역에 5,000톤급 경비함정을 상시 배치하여 민족의 자존심인 독도를 수호하는 데 한 틈의 흐트럼이 없이 경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안보를 책임지는 동해해경의 위용 3016 함정. 고도의 해양경비 기술과 친환경적 첨단 장비를 갖추고 오늘도 든든히 동해바다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해양과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주길 염원합니다. 와, 정말 멋져요. 함정이야 정말 늠름 그 자체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정말 최신식이었습니다. 네. 친환경 하이브리드식 그 시스템이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함정은 전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요. 네. 또 아까 침몰하는 선박에서 선원들을 구조하는 장면을 볼 때는 맞습니다. 정말 조마조마하더라고요. 네. 우리 동해 해경분들이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영상 마지막 부분에 그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개청 16년 만에 이 청장님의 직급이 한 단계 상향됐다는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 직급이 한 단계 상향된 게 뭐 그렇게 중요할 문제인가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네.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해상 위에서요 정말 많은 각종 범죄라든지 사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네네. 이에 대응하는 일들까지 정말 광범위하게 많은 업무들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네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의 직급이 낮아서 한계가 많았다고 합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요. 청장의 직급이 경무관급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 뭐 예를 들면 러시아나 일본 동급 기관의 그 수장보다 한 단계가 낮았다고 합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국제 협상 테이블에서 좀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분명히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 치안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동해바다를 수호하는데 한층 더 날개를 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동해바다를 수호해 주시길 저희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강원 36 오늘 마지막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오늘 시청자 소통 채널로 도착한 사연과 삼행시 작품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쑥이님이 주셨네요. 민긍호 의병장님, 원주에서 큰일이 벌어진 걸 몰랐습니다. 차츰차츰 더 많이 알아가야 할 것 같아요. 덕분에 편하게 지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네요. 고로쇠 막걸리 구미가 당기는데요. 무슨 맛일까 궁금해요. 달짝지근한 그런 맛 시중에는 없죠.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고로쇠 막걸리 한 잔 계속 네. 이어질까요? 혹시? 자,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아니네요. 끝났네요. 네네. 고로쇠 막걸리 저도 사실 한번 맛은 보고 싶어요. 그냥 네네. 고로쇠를 마셔도 사실 맛있잖아요. 네. 용서 씨 집에 있으시다면서요? 아, 물이 있습니다. 페트병에 가득 담아놨는데 네. 오늘 화면 보니까 더 반갑네요. 그러니까요. 그걸 네. 막걸리를 만들었다면 아. 또 그 막걸리를 네. 미산일리 그 미산 계곡을 보면서 마신다면 네네. 얼마나 맛있을까요? 다음에 반 정도 드릴게요. 반 페트병 아유, 분량 감사합니다. 정도 양 사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려야겠죠? 자, 나은이 맘님이 네. 주셨어요. 인제군 고로쇠 마을 정말 맛있고 건강하게 고로쇠를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믿고 먹을 수 있겠죠. 완전 아무래도 먹을 수 환경이 있죠. 좋으니까요. 그렇죠. 자, 이제 삼행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만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자, 환하게 웃던 딸. 절, 절대로 수포자는 안 만들려고 했는데 기가 차게도 배를 이어 수포자의 길로 가는구나. 또 수학 포기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수학은 잘하셨잖아요. 못합니다. 용서 씨 잘하셨잖아요. 못했는데요. 제가 영화 하나 추천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인데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라고 있어요. 최근 영화입니다. 네. 영화관에서 시간 되시 한번 보시면요. 수학을 좀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 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석 씨 추천대로 이 영화를 보시면 여러분들 수포자가 안 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렇죠. 용석 씨의 추천대로 영화 한번 꼭 제가 진작 봤으면 더 잘하지 않았을까 후회가 되더라고요. 이런 말씀하셔도요. 용석 씨는 수학을 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삼행시는요. 5959번님. 5959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환한 미소를 보고 싶어요. 절대 포기하지 말아요. 기적이 올 거예요. 저희 가족 모두 코로나 확진이라 격리하고 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감기처럼 별로 안 아프길 바랄 뿐입니다. 그럼요. 별로 안 아프게 저희도 함께 기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푹 쉬셔야 되고요. 잘 네. 드셔야 되고요. 맞습니다. 정말 별일 없이 잘 네. 지나갈 겁니다. 저희 함께 응원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두리두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환한 미소에 절대미남 우리 집 막둥이 100일에 기적 대신 100일에 기절을 선물해도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육아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 봐요. 네. 그래도 부모님의 마음은 다 똑같나 봐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러니까요. 네. 건강하게 잘 자라겠죠. 저희도 역시 함께 기도할게요. 자, 전민서님이 주셨습니다. 환장하네. 봄에 내린 대설주의에 절경은 왜 이리 끝내주나. 기분이 좋아. 봄맞이에 막걸리 한 잔 어떤가. 막걸리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삼행시 작품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시 한 편이 쫙 완성이 되고 있는데 역시나 이제 좋은 날에는 막걸리 한 잔인가 봐요. 계속 막걸리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요. 다음에 명수 씨 그 차 한번 놓고 오세요. 네. 막걸리를 사주시려고요? 네, 대중교통 이용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삼행시는 니언맘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자, 환상적인 날씨예요. 절기상 춘분이네요. 기가 막히게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봄날이에요. 봄날이 더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용석 씨 옷차림이 마치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그래요? 새싹의 색을 입고 오셨는데 날씨가 요새 좀 추워졌잖아요. 네네네. 며칠 눈비 내려서.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봄을 좀 느끼기 어려웠는데 여러분들 저희 365와 함께 하시면 봄을 좀 더 느끼실 수 있으시니까요. 그렇죠. 또 이제 기다리고 있는 용석 씨의 또 데이트 영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이제 보시면 또 봄을 만끽하실 수 있거든요. 약간 남양 특집, 여름 특집으로 저희가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삼행시도 만나볼게요. 창현 서인 행복님께서 주셨습니다. 네, 자, 환영합니다.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고 돌아오는 우상혁 선수. 절대 포기하지 않고 멋지게 도전하여 경기를 즐기면서
기. 자, 기분 좋은 표정으로 늘 관중도 호응하게 만드는 최고의 선수 멋져요 하셨습니다. 와, 맞아요. 딱 높이 뛰시고 아유. 카메라에 대고 막 좋은 맞습니다. 표정 짓고 보셨군요. 하시는. 그럼요. 예. 우상호 선수. 그래서 저희도 함께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나은이맘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자, 환해진 내 얼굴 보니 절로 웃음 터지지. 자, 기억도 나지 않는 확 찌기 전에 내 모습이요. 네네네. 확진자 막 말 많았잖아요. 확진자도 맞습니다. 있었고 확진자도 있었고 그렇죠. 확 찌기 전에 내 모습을 보시면서 웃음이 터지신대요. 네. 그래도 확진자보다는 나으니까요. 그럼요, 그 그럼요. 모습 보시면서 많이 웃으시길.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삼행시까지 모두 전달해 드렸는데요. 네. 역시나 오늘 삼행시 어떤 분이 당첨되셨을지 뽑아봐야겠죠.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전민서님께서 오늘 가정용 믹서기를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전민서님 축하드립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어. 세계 시의 날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엔이 지정한 세계 시의 날이죠. 맞습니다. 시 한 수를 어떻게 읊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시 한 편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요? 가능합니까? 오늘의 제가 네. 소개해드릴 시의 제목 바로 달팽이고요. 달팽이요? 지은이 복효근입니다. 잘 예. 들어보세요. 달팽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메모를 해놨거든요. 어찌나 빠른지 네. 달나라에선 나를 팽이라 부르지. 어허허. 내가 느린 게 아니라 쓸데없이 당신이 너무 빨라. 어허. 이런 식이에요. 달팽이요? 네. 시인 성함이 어떻게 된다고 하시죠? 복효근님. 네. 야, 짧으신데 임팩트가 있습니다. 달팽이, 팽이. 딱 한 글자 차이인데 이렇게 크게 의미가 다를 수가 있구나. 다른 해석이 가능하구나.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네, 오늘도 바쁜 하루를 살아가셨을 여러분들 모두 느림의 미학을 한 번쯤 느껴보시는 좋네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습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